눈을 감고 노인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 여러분은 삶의 주인이십니까? 30년 후, 40년 후 여러분 옆에 누가 있을까요? 인생 후반기 나는 사회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다들 이제 은퇴하라는데 나는 더 배우고 싶지? 나는 사랑하고 싶지? 막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 만나는 100세 시대 함께 행복하게 나이 들기 중년 톡톡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노화와 돌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3.5세로 OECD 국가 평균 나이보다 훨씬 높은 장수 국가로 표현되고 있죠. 일본이 87.7세이니까 아마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례식장을 다녀온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아가시는 분들의 연세가 80대 후반 훌쩍 넘어섰다고 하니까 100세 시대가 실감 나실 겁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게 나이를 들어야 되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좋을 텐데 만약에 오랫동안 아프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예전에는 자녀 교육이 화두였다면 요즘에는 부모님의 간병 혹은 내 자신의 건강 이 두 가지가 주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중년 톡톡에서는 노화와 돌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고요. 그 첫 시간으로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멋지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숨 고르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셨죠? 눈을 감고 노인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휙 지나가는 단어로 한번 명사든 형용사든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보실래요? 하나 둘 셋. 저기 흰머리, 또 저기 서글픔, 지팡이, 치매, 요양보호사, 죽음. 저기에 지혜, 연륜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네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지금 나오는 단어들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들입니다. 이런 결과는 여러분들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보통 제가 강의를 했던 대학생들도, 중년들도, 심지어는 노인 당사자들도 노인하면, 나이듦하면 떠오르는 단어 혹은 떠오르는 느낌을 서글프고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나왔던 지혜라는 단어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어찌 보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노화, 나이듦인데요. 제가 또 한번 엉뚱한 질문 해볼까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절대 나이 들지 않는다, 나는 늙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사실은요, 아무도 예외 없이 누구나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 바로 노년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데 그 나라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 노인들조차도 그 나라를 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누구나 한 명도 예외 없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렇게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후반기는 어떨까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고 있대잖아요.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서글픈 프레임으로, 이 시선으로 이 시간을 맞이해야 될까요? 그게 맞을까요?
자,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1970년대 회갑연 사진이에요. 회갑이라고 하면은요, 만 60세를 넘은 시점에서 장수를 축하하는 잔치인 만큼 모든 가족이 막 산더미 같은 음식을 차려가지고 축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주인공인데 만 60세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나이 들어 보이시죠? 요즘 어떤가요? 60세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연령대 연예인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하정? 이승훈? 너무 젊죠? 에이, 너무 비교가 안 된다. 그럼 제가 60년대생, 다시 말하면 60이 훨씬 넘은 두 사람을 또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정광열, 이경규 씨. 어떠세요?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젊고 건강해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요즘에는 회갑 같은 거, 환갑 같은 잔치 안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숫자로 표현된 연령의 의미가 이제는 사회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주민등록상의 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더 젊고 더 건강해졌는데 사실 주민등록상의 나이는 몇 세면 은퇴를 하시오. 몇 세면 지하철 공짜로 타시오. 여전히 숫자에 불과한 나이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몸으로 인식하는 것과 사회가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나이가 간극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년기가 길어졌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전 세대가 살지 못했던 소위 중년의 시기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처럼 이전 세대보다 더 젊고 더 건강하고 뭐든 할 수 있는 나이가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새롭게 해석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저희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베이비 부머라고 해서 전쟁 이후 평안한 시기에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그때 태어났던 인구 집단들의 특징이라던가 그 집단에 대한 의미 부여를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아와 장수, 노인에 대한 연구를 해온 스탠포드 장수연구소의 소장 로라 카스텐스 교수는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늘어난 기간은 단순히 인생의 끝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수명 연장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중반기 50대 이후의 건강과 능력이 극적으로 확대되는 인생 후반기가 늘었다는 의미이다. 다들 이제 은퇴하라는데 노아라고 나보고 나이 많다는데 난 왜 아직도 멀쩡하지? 나는 더 배우고 싶지? 나는 사랑하고 싶지? 막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냐? 노인이 아니라 중년이기 때문입니다. 100세 수명 시대 새롭게 부각되는 중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중년이란 어떤 시기일까요? 제일 처음에 언제부터 중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중년에 대한 연구를 1990년대부터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요, 중년 연구를 할 때 첫 표집 대상이 35세부터였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 익숙하게 드는 이 용어 있지요? 50 플러스. 50 플러스라는 정책적 용어의 대상은 45세부터 64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기이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동안 많이 열심히 살아서 다 이뤘지만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하기에는 늦지 않은 시기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올드 진짜 노인의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새롭게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제3기 인생기다. 이런 표현으로 이 중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지금까지 중년이라는 새로운 시기는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여정에서 앞으로는 인생 후반기에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열쇠 같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그렇다면 괜찮은 이 중년, 그죠? 그리고 더 나은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남은 인생 후반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여러분이죠. 그동안은 누구의 배우자로 또 자식들의 부모로서 살았다면 이 중년 시기부터는, 그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아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나는 뭘 잘하는가? 나는 인생 후반기에 어떤 이름으로 남고 싶은가?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고요. 2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후 몇 살이 될까요? 80? 90? 그죠? 계산해 보세요. 30년 후 혹은 40년 후, 자, 여러분 옆에 누가 있을까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축소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은퇴한 직장 동료랑 어울리면 되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쉽지 않아요. 자, 정말로 내가 나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할 때 내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줄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할까요? 관계는요, 투자예요. 제가 오늘 잘해서 그 다음날 좋은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30년까지 인생 후반기를 같이 할 사람, 그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인생 후반기 나는 사회에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몇 년 전 제가 가리키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엄마가 심한 갱년기 우울증이 왔다고 방법이 없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봉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떤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학생은 영리하게도요, 지방 신문에서 대학생들이 공고한 거를 보게 됩니다. 무료 반찬 급식을 하는데 반찬을 좀 만드는 걸 도와주시는 어머니 구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우리 엄마한테 딱이겠구나. 그래서 엄마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어떠시냐? 물어봤더니 저희 엄마 요즘 신나서 정신이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 엄마 카톡에 저보다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친구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전부 다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서 매일 약속 잡고요. 저희 어머니 반찬 만들어서 배달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년이 되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그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이 사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뭔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년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많은 학자들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것이 바로 중년의 성장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괜찮은 중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이 행동으로 실행이 된다면 이 마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멋진 노년의 인생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돈은 어떻게 벌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잊고 살아가는 혹은 후회하고 있는 3가지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제가 끝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실천 과제 1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요, 일주일에 적어도 2시간은 나를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를 성장시키는 데이트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을 매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했으며 그때 나는 얼마나 내 느낌이 어땠는지. 이런 기록이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의 중년 이후에 삶의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우리 가족센터에서 노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중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